오늘부터는 워드 좀 깔아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드노트도 깔아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워드로 작성을 하셔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비블리오그래피 기능, 우리나라 말로는 참고문헌, 여기 참고문헌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references라고 안 돼 있고 비블리오그래피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사실 이게 리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그냥 워드의 용어상 비블리오그래피라고 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리퍼런스는 실제로 인용했던 문헌의 목록을 만드는 거고, 이 비블리오그래프는 그 글을 쓰기 위해 전반적으로 참고할 만한 글을 다 그냥 그 책에서 인용이 안 됐더라도 쭉 정리를 하는 게 비블리오그래피, 보통 이렇게 구별을 해서 쓰거든요. 근데 워드에서는 비블리오그래피라는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서 사실상 레퍼런스를 출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레퍼런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기능과 명칭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물론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수정을 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만든다고 해서 못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만들고 나면 텍스트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해요.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워드에서 참고문헌 목록이 생성이 됐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의 구글 독스 과제 문서에 한번 최종 생성된 그 레퍼런스 목록만 옮겨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것도 똑같이 ETL에다가 그대로 오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과제함에다가. 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워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 참고 문헌은 그냥 관련이 되는 문헌 목록만 만들어보고 비블리오그래피 표기 방법을 연습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리퍼런스나 비블리오그래피를 만드는 일은 투고 직전에 마지막에 하는 일이에요. 다 정리하고, 뭐 원래는 ABC 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 기능이 다 좋아져서 이제 워드에서 자동으로 뽑아주는데, 어쨌든 이거는 글 다 쓰고 하는 일인데, 지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리서치를 하시기 시작하라는 뜻으로 지금 목록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문헌들을 지금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지금 사이테이션 형태 수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른 그 리퍼런스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들로 컬렉션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내용이 어떤 문헌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의 핵심에는 여러분들 지금 논증 구조 기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증 구조를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문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해야 될 참고 문헌 목록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수업 자료로 제가 제시하지 않은 5개 이상의 문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이 5개 이상 중에는 반드시 영어로 된 외국 학술 문헌이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뭐 학술지라고 학술 문헌, 뭐 논문도 좋고 북챕터여도 되는데 대중서가 아닌, 그렇죠? 예. 예, 학술 문헌을 3개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챗GPT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죠. 만약에 이런 학술 문헌인데 여러분들의 논증과 관련되어 있고 그런 논증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서 엄청 그냥 고생을 혼자 막 해야 되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 GPT를 좀 그런 걸 이용을 하시면 좀 효율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혹시 뭔가 오늘 여기서 안 되는 분들은 도서관으로 달려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그렇죠? 도서관에 가서 그 책에 그 내용이 있는지 특히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서울대 도서관에 온라인상으로 다운을 받기가 수월한데, 논문이 아닌 북챕터 같은 거가 이제 필요하게 되면 사실 원문 확인을 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아예 되도록이면 그냥 국내 문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약간 사대주의자여서 그러니까 사실 국내 문헌에서 논증을 찾아서 인용하기가 좋은 글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놓은 글 중에 대부분은 논증이 없고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신문 기사 인용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특정한 학술적 논박 사이에서 어떤 논증을 특별히 제시한 바로 그 문헌을 찾아서 인용을 하고 이런 것이어야 하거든요. 아주 이상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요구하진 않지만 그러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잘 구성된 글이 국내에는 되게 찾기 힘들어서 영어 학술 문헌은 꼭 포함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 3.5는 거의 뭐 북챕터만 몇 개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어쨌든 좀 노력을 하다 보면 뭐가 걸리기도 하니까 잘 찾아보시고 3.5가 전혀 안 찾아주는 건 아니에요. 좀 캐 물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워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예 이제는 기말 에세이를 쓰겠다 생각하고 워드 문서 하나를 만드세요. 그래서 뭐 제목을 다셔도 좋고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체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쓸 기말 에세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시다. 창의성에는 행위 주체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일도 이제 저장을 해요. 창의성에는 행위 주체성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워드 파일 하나를 저장을 해 놓고요. 여기에 뭐 기한서에 있는 문장이건 어쨌든 핵심적인 논증이 들어가는 얘기를 조금 뭐 한두 마디 뭐 메모 형태도 좋고 저는 그건 무방합니다. 아예 글이 조금씩 써져 있기 시작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는 A라는 결론이 주장을 할 건데 그걸 위해서 뭐 논증 B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논증 C를 또 쓸 거고 이런 논증 C를 뭐 옹호하는 근거에는 뭐가 있고 뭐 여기에 반론이 뭐가 있다 뭐 이런 말을 내가 좀 이렇게 메모를 하잖아요. 자, 이걸 여기에 뭐 원고가 앞으로 쓰이겠지만 이런 걸 해놓고 바로 그 논증과 관련된 이제 참고 문헌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없다고 합시다. 자, 지금 내가 참고 문헌도 아직 안 만든 거예요. 이것도 삭제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논증 B에 해당하는 내가 문헌을 찾았어요. 구글 스칼라에서 찾든 뭐 챗GPT한테 물어보고 최종 검색을 하든 해서 찾았으면 저는 이제 엔드노트를 사용하지 않는 기본 워드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인용 삽입을 딱 눌러요. 그 다음에 내가 스타일을 뭐 시카고 스타일로 할지 APA 스타일로 할지 이런 거 정하는데 제 생각에 일단 시카고 스타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카고 스타일이 제일 많은 정보를 요구하거든요. 제가 그냥 깔끔한 것들 중에서 근데 이 시카고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라에서 찾은 정보를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APA로 바꾸기에 조금 더 용이해요. 예를 들면 미들네임이나 이런 거를 좀 아니면 성명할 때 로버트 알렉시가 아니라 R.알렉시 이렇게 요구해버리면 R.만 내가 입력해가지고 완성을 해놨는데 시카고로 바꿀래 하면 로버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R.만 나는 입력을 해놨죠. 나중에 다시 막 구글 가셔서 이 사람이 로버트 알렉시였는지 로미오 알렉시였는지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로버트 알렉시 이런 정보를 제일 많이 요구하는 스타일을 해서 최대한 많이 정보를 입력을 해놓고 나중에 좀 수정하는 게 좀 간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시카고 스타일을 선택해 놓으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엔드노트를 쓰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일일이 치지 않고 그냥 엔드노트 파일을 갖다 붙이면 거기에는 풀네임도 다 들어가 있고 웬만한 정보 다 들어가 있어서 끌어다 쓰기만 하면 시카고로 바꿀 때든 뭐든 정보 유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엔드노트를 안 쓰고 내가 시카고 스타일로 잔뜩 쓰다가 또는 APA 스타일로 잔뜩 쓰다가 다른 출처 표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땐 유실 정보를 내가 다시 나중에 채워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세요. 하지만 저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워드의 기능을 이용을 할게요. 이것만 해도 한글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덜 원시적이에요. 한글로 일일이 수기 작성하는 것보다는. 제가 논증 인용 삽입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널 기사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는요, 아티클을 번역해서 그런데요, 논문이란 뜻이에요. 저널 아티클 하면은 신문 기사라는 뜻이 아니고, 저널 기사란 학술지 논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라는 뜻이고, 책은 그냥 북이고, 책 섹션은 특정 책의 섹션을만을 내가 인용하고 싶을 때 어떤 단행본 책을 누가 썼는데 주로 학술 단행본일 건데 학술 단행본 챕터별 중에서 특정 챕터만 줄기차게 내가 인용하고 있다. 그럼 그 챕터만 레퍼런스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책 섹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게 요즘에 웹사이트 문서나 전자자료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걸 또 많이 써요. 웹사이트 문서는 말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티클 같은 거죠. 근데 일렉트로닉 리소스는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논문이거나 글일 수 있는데 일렉트로닉 퍼블리시를 해버린 경우예요. 이때는 북이 아니고 이러니까 또 인용 방법이 바뀌겠죠. 이런 거는 전자자료가 그냥 논문인데 전자 형태로 출판된 거라 책은 딱히 없고 URL이 중요해지고, 다만 그 URL을 관리하는 약간 출판사 같은 또는 협회 같은 것들이 직접, 그러니까 출판사랑 협회가 또 약간 어소시에이션이 막 구별이 안 돼, 막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입력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죠. 그리고 이 전자자료의 특징은 업데이트가 쉬울 수 있어서 웹사이트 문서도 그렇고요. 억세스 데이트가 또 중요해져요. 인용할 때. 내가 언제 억세스한 자료에서 인용한 거다 했는데 이 사람이 수정을 했어. 그래도 난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억세스 데이트가 달라졌는데 나는 그때 억세스 데이트는 분명히 이 내용 맞았으니까 인용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중요해지고 있어요. 전자자료. 이런 걸 이제 쓰는데, 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저널 기사로 해봅시다. 중요한 게 여러분은 일단 무조건 이걸 클릭을 한번 하세요. 참고 문헌 필드 모두 표시. 이렇게 하면 보통 전열 기사 여러분들이 학술지 논문 입력할 때요. 권호수 입력 많이 봤죠. 몇 권 몇 호 많이 봤죠. 국내 논문 보면. 지금 보면 안 나와요. 여기. 저널 기사 이게 학술지 논문인데도 그 중요한 권호 표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라에서든 어디서든 문헌 정보를 딱 검색을 해보면 권호 표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도. 물론 엔드노트 파일로 갖고 왔으면 상관이 없는 거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끌어다 쓸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일단 여기 있는 입력은 한 번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손으로 수기로 요 워드에 있는 인용 삽입 기능을 쓸 거면, 그러니까 이거 필드를 열어주면 여기에는 쭉 내려보면 권호 표시하는 데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별표 표시만 여기에서는 겉으로 현출되는 자료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있는 정보 다 넣어주세요. 나중에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고 내가 잊어버리면 또 구글 스칼라 가서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표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보들은 여기에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제목, 저널 이름, 연도, 페이지, 그 다음에 편집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편집자는 몰라도 이제 주로 이제 발행처 권호, 호수 같은 건 좀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건 전자저널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한 연도, 액세스 몇 월, 며칠에 액세스했는지, 그 다음에 URL까지.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요. 권장 필드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근데 자, 저자 해놓고 여기다 손재현 이렇게 한국어로 치면 상관은 없는데 주로 이제 영어로 할 거니까 성명, 미들네임까지 다 구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편집에 들어가셔서 로베르트 알렉시 아까 했으니까 딴 사람으로 할게요. 로널드 두어킨, 성이니까 두어킨을 먼저 써야겠죠. 로널드. 제가 중간명 잘 모르는데 M이었던 것 같은데, 로널드. 사실 이것도 풀네임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알면. 그러면 알아서 점을 찍어줄 거거든요. 얘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중간 이름 같은 건 점으로 표시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하트도
여러분 진짜 법철학 잘 모를 건데 나중에 리트 보게 되면 많이 들 거예요. 허버트 하트 근데 HLA H.L.A. 하트 이렇게 해서 허버트 라이오넬 메시는 아니고 A가 뭔 아돌프였나? 아돌프 허버트 라이오넬 HL 아돌프 하트인가 뭐 그래요. 그런 걸 다 이렇게 써주면 알아서 점을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M을 씁니다. 그냥 확인을 누르면 로널드 M 드워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목 뭘로 할까요? 책 저널 기사니까 그래도 책 제목이긴 한데 Taking It Seriously라는 논문이다. 논문 제목 저널을 어디 하실까요? 하버드 로리뷰에 실었다고 합시다. 이게 하버드 로리뷰가 뉴욕에 있다고 합시다. 연도는 2003년에 발행됐고 뭐 12월 3일에 발행이 됐고 이 저널 안에서의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는 저널 내가 특정 인용하는 페이지 말고요. 이 저널 안에서 이 논문이 전체 저널 안에서 한 80페이지에서 99페이지 사이에 있었다 라고 하고 발행처는 출판사 이름 뭐로 할까요? 옥스포드 출판사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권 12권 3호 했습니다. 기본값으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하면 잘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확인하면 간단하게 이게 시카고 스타일로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시카고 스타일도 뭐 미주 각주 표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아마 관리하는 방식 여러 군데 있을 거니까 APA 방식으로 하면 이름과 연도 사이에 뭐 컴마가 얘는 좀 있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할 때는 같은 로널드 드워킨 거였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주면 알아서 해줘요. 그 다음에 요 논증 만약에 몇 페이지에 있었다. 특정 페이지에 있었다. 그러면 페이지 수는 넣어주는 게 좋겠죠. 아까 80에서 99페이지니까 그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88페이지에 있었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페이지 쪽수 번호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또 몇 페이지에 있었을까? 그러면 뭐 페이지는 얘는 92페이지에 있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예를 들면 92, 뭐 이런 건 아세요? 92페이지에서 문장이 끊기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 이런 거는 뭐 92 F 이렇게 딱 찍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까지 내가 전반적으로 인용했을 때는 대시 같은 걸 써주는데 아니라 문장이 끊겨서 넘어간 경우에는 그냥 F 표시 해주고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표시 아니 이미 다 대학글쓰기 원에서 배우셨지 생각을 하고 물론 해외 저널 기준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고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쫙 다 쓰고 나면 참고 문헌 작성 마지막에 리퍼런스 작성이 쉬워져요.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이게 아니라 원래 이거 다 수기로 하셔도 되거든요. 다 각주 처리하고 막 그 다음에 아이비드, 이비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쭉쭉쭉 막 그러면 또 각주 밀리면 또 다 바꾸고 뭐 이러고 계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편한 게 여기서 이 참고 문헌 하나만 딱 눌러서 이렇게 딱 뭐 참고 문헌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쭉 뽑아줘요. 알아서 ABC 순, 뭐 가나다 순 해가지고 이 시카고 스타일로 뽑아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이제 수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만 잘 해주시면 나중에 한 참고 문헌이 엄청 많아져도 내가 인용한 걸 한 번에 쭉 뽑아줘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표시 방법이랑 여기 표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본문에는 로널드 드워킨인데 참고 문헌에는 드워킨 로널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뭐 그런 것도 내가 손볼 필요가 없죠. 막 카피 페이스트해서 또 참고 문헌 또 만들고 ABC 순, 가나다 순 내가 다 정렬하고 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참고 문헌 게다가 이 스타일까지 다 지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해야 될 일은 이 참고 문헌을 뽑으셔서 이것만 저한테 카피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고는 작성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기말 과제 할 때 그냥 여기다가 써나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인용 참고문헌 터지사항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면 막판에 편하실 거고 일관된 참고문헌을 쓰실 수 있을 거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기로 해서 내셔도 저는 모릅니다. 뭐 잘 하셨어요 라고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엔드노트를 써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했던 좀 어려움도 뭐 두워킨, 로버트 이런 거 입력도 안 해도 되고 엔드노트 파일을 그냥 엔드노트에 다 넣고 여기에 엔드노트를 워드에다 깔 수가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직접. 그 해가지고 여기 엔드노트 탭이 뜨면 그냥 그거 여기다가 이 문서 여기다가 붙일래 거기다가 페이지 번호만 내가 인용하는 특정 페이지 번호만 입력해주면 거의 끝나요. 그러면 참고 문헌 정보도 뭐 내가 일일이 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뭘 입력해야 되는지 이게 책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잘못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것만 잘 손봐주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웬만하면 참고 문헌 필드 모두 보기일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Show All Bibliography Fields, 그 권호수까지 입력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그거를 꼭 탭을 하셔서 웬만하면 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했더니 여러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보니까 내가 이 논문을 하려고 사이테이션을 봤더니 MLA, APA 이것 중에 제가 뭘 가져올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거에서 하나를 해서 아까 거기 필드에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수기로 하실 거면. 그러면 시카고 스타일이 제일 정보가 많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건 그리벨 C.P.이니까 이 C가 뭔지 몰라요. 근데 시카고는 크레이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카고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 이 정보가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말고 이름을 점으로 표기할 게 아니면 웬만하면 시카고 스타일로 필드 입력을 해두시는 것이 훨씬 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좋은 건 엔드노트 파일 받아서 엔드노트에 정리해 놓으면 무슨 스타일을 막론하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최대 많은 정보를 끌고 와 주니까 그냥 그걸로 하면 알아서 스타일만 지정해주면 다 알아서 해준다. 예, 그래서 가급적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서지 정보가 모두 포함된 스타일 정보를 가져오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카고 스타일을 추천을 합니다. 하나의 정보를 갖고 와서 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 번역서 인용하는 경우 물어보셨는데 역자 표기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드 모두 보기를 체크해서 보면 그러면 트랜슬레이터 탭이 떠요. 그렇죠? 밑에 거기다가 역자를 집어넣는데 보통 스타일에서 책 같은 경우에 트랜슬레이터 표시를 안 할 거예요. 그게 특히나 이렇게 미국 문헌에서는 별로 그 신경을 안 쓰는데 자기들끼리 인용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역자 표기가 없으면 사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역자인지. 왜냐면 외국 문헌을 우리나라는 한국어로 많이 번역을 해서 그걸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역자 표기를 해야 되면 스타일 자체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시카고 스타일을 그냥 쓰면 역자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북 같은 경우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워드에 내장된 스타일에서는 안 되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다 뽑아 놓고 역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를 다 손으로 수정하는 방법. 그렇죠? 두 번째는 스타일을 좀 여러분들 중에 코딩을 할 줄 아는 분들은 XML 파일을 건드려서 뭐 스타일 파일을 하나 만드는 방법, 워드 자체 기능을 이용할 땐. 그 다음에 엔드노트에도 스타일을 자기만의 커스터마이징 스타일을 만드는 기능이 아마 있나 봐요. 그걸 이용해서 에디터 필드를 반드시 어느 순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법,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저도 잘 모르니까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간단한 건 제일 마지막에 퍼블리시 하기 직전에 수작업으로 역자 정보를 다 찾아 바꾸기 해서, 아니면 레퍼런스에서 한 번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예, 워드에서 이렇게 좀 간단한 이런 버전을 쓰게 되면, 시카고 스타일 간단한 버전 쓰면 여기는 역자 정보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레퍼런스에서만 역자 정보 한번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업데이트가 아주 잦은 온라인으로 출판된 자료는 전자자료 엘렉트로닉 소스 탭을 이용해서
입력하면 되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URL과 접근 날짜와 시간이 좀 중요해져요. 내가 언제 액세스 했는지를 넣어놔줘야 나중에 수정이 됐어도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얘가 이렇게 썼었기 때문에 인용한 거야 라고 소명이 되거든요. 사람들도 그 버전을 봐야 되고요.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필로소피 항목 제가 2개나 했기 때문에 이걸 인용을 많이 하실 건데, 이건 좀 특이한 전자자료예요. 일렉트로닉 소스가 맞긴 한데요. 일단 거의 인사이클로피디아 때문에 거의 출판사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뭐 저널은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책 챕터거나, 근데 여러 사람들이 공동하니까 논문집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보통 온라인 출판 자료는 사실 뭐 우리가 언제 수정했다라는 걸 친절하게 표기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정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인사이클로피디아 얘네는 아예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에디션을 갈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책이라는 거죠. 출판된 책이니까 업데이트 정보 이렇게 액세스 타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무슨 에디션을 네가 인용했는지 표기하면 된다. 얘는 굉장히 픽스된 어떤 버전을 중요하는 거예요. 에디션을. 그렇게 수정을 해놓고 있어서 각 항목마다 권장 인용 방식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다 똑같은데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성에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탭에 Author and Citation Info 탭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우리 거 사이테이션 하는지 자세히 소개를 해놨어요. 거기 가면. 창의성 항목에 그걸 클릭하면 요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크리에이티 항목은 다음과 같이 인용할 수 있어. 인용해도 좋아.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고, 책 제목은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 필로소피라고, 버전은 뭐 액세스 이런 거 하지 말고 스프링 2024 에디션, 우리는 에디션으로 판가리를 하니까 에디션도 다 기록을, 얘네들은 다 다른 에디션 기록 다 남아 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애들도 있죠. 스프링 2023 버전이 있고, 뭐 2022년 버전 막 쭈르륵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가 각각의 에디션이니까 에디션 인용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에디터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전자 출판 형태니까 URL을 표시하는, 요게 가장 기본이니까 요걸 참고해서 너희들 우리 걸 인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걸 참고할 때 요게 꼭 시카고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걸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 명, 이순까지 얘네들이 제한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카고면 시카고, APA면 APA 스타일로 인용을 하되 요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는 뭐 액세스 타임보다는 에디션 정보를 중요하게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인용을 얘네들이 이제 권장하는 방식으로 인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자자료, 제 생각에는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소스 입력 장치 입력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URL 입력 탭 같은 게 권장 사항으로 이제 뜨게 될 거니까요. 일렉트로닉 소스를 하게 되면, 뭐 에디터, 그다음에 전체 정보 여는 탭, 그렇죠? 예, 참고 문헌 필드 모두 보기. 이걸 하면 에디터도 입력할 수 있으니까, 에드워드 지알타 등등이 지금 에디터거든요. 그래서 에디터도 입력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완벽하게 하려면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다 해서 스타일 편집을 해 놓으시면 참 편할 건데, 뭐 여러분들 중에 학술 논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할 분들은 없고 지금 이제 맛배기니까요.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논리적 구도를 옹호하는 반박하는 그런 논문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하지 않은 문헌들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고 리서치 해내는 게 중요하니까, 아마 챗GP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좀 그래도 그런 걸 해보시라는 게 오늘의 중요한 경험이니까 한두 개라도 좀 좋은 걸 건지시기 바라고 참고문헌 작성 시작하겠습니다.